안녕하세요. 플라자 호텔에 있는 뷔페인 세븐스퀘어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5분 4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시청역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시청 광장이랑 덕수궁도 있어서 뷰도 좋은 편입니다. 겨울에는 저 광장이 스케이트장으로 변해요. 그래서 겨울에 놀러 오기에도 괜찮은 곳이에요. 요 시청 주변에 호텔들이 좀 몰려있는 편입니다. 이날 갔었던 더 플라자가 일단 시청에서 제일 가깝게 있고 바로 앞에 있죠. 옆으로 가면은 조선호텔이랑 롯데호텔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곳도 유명한 호텔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포시즌스 호텔이 있는데 여기는 살짝 떨어져 있긴 하네요. 호텔 이야기들은 그 호텔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방금 이야기한 호텔 세 곳에서도 다 뷔페들이 있어요. 다 나름 유명한 곳들이니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뷔페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에서 호텔 뷔페들을 가려고 할 때 위치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나눠보게 됩니다. 유명한 정도도 척도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만족도 측면에서 기준이 되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서울에서 명목 가격이 제일 비싼 뷔페는 고속터미널에 있는 JW 메리어트에 있는 플레이버즈입니다. 여기가 주말 기준으로 13만 원인데 그런데 보통은 네이버 할인 10%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선이나 신라에 비해서는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인 12만 원 이상인 곳들을 보면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신라호텔 파크뷰, 롯데호텔 라세느, 조선호텔 아리아. 요 세 곳은 항상 유명했던 곳들이고 JW 메리어트 그리고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더뷔페도 있어요. 포시즌스 더마켓 키친도 있네요. 이곳들이 좀 가격이 있는 곳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인 곳들을 보면 하얏트 테라스, 힐튼 카페 395, 엠버서더 킹스 여기는 요즘 공사 중일 테고요. 드래곤시티 푸드 익스체인지도 있고 인터컨티넨탈에 있는 그랜드 키친이나 그리고 콜레드 제스트 쉐라톤 피스트 이거 은근 많네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나열하기에는 길 가는 영상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최근에 여의도에 오픈한 페어먼트 호텔의 스펙트럼도 있어요. 여기는 아직 안 가봐서 나중에 가보고 괜찮으면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뷔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갔었던 플라자 호텔 세븐스퀘어는 제일 비싼 호텔 뷔페급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보다는 1, 2만 원 저렴한 쪽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고 뭔가 전반적으로 곤란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은 아니에요. 가격에 맞게 재료들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 해놔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성향에 맞게 가면은 또 비슷하게 만족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묘하긴 하지만 1인당 10만 원 식사가 가성비는 아닌 것 같기는 해도 그래도 호텔 뷔페들로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가격대가 살짝 아래쪽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자주 방문했었던 곳이에요. 19년도 말인가에 마지막으로 오고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와봤습니다. 세븐스퀘어 가격은 주중 점심은 95,000원이고 주말 및 공휴일이랑 저녁은 11만 2천원이에요. 네이버로 예약을 하면 10% 할인이 되고 네이버 페이도 조금 나오죠. 그리고 네이버 페이로 예약을 하면 탄산수가 한 병이 같이 나옵니다. 저는 저녁에 다녀왔어요. 10% 할인하면 인당 1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여기가 서브 음식들을 꽤 자주 바꾸는 편이라 좋은 부분이 있어요. 보통 메인은 크게 잘 바뀌지는 않아요. 뷔페들이 다 그렇죠. 스테이크나 대게가 빠지거나 회가 없어진다거나 하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바뀌지는 않는데 뭔가 계절 메뉴 같은 것들이 잘 바뀌는 편입니다. 한 번 오는 거를 생각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절 메뉴를 맞춰서 먹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좋아 보입니다. 세븐스퀘어는 플라자 호텔 2층에 있어요. 저는 평일 저녁 6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와서 들어가기 전에 좀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희 포함해서 15명 정도였나? 그 정도만 있어서 일행이랑 여기가 좀 요즘에 힘들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 15명이면 직원분들이 더 많은 상태라 인건비도 안 나오겠네 라면서 둘이서 호텔도 걱정해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는 평일이라 6시에 사람이 없던 거였고 7시가 되니까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좌석이 차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영상 찍기는 상당히 편했어요. 보통은 제가 뷔페를 찍을 때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음식이 다 팔려서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날은 상당히 깔끔하게 음식들이 있는 거를 찍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테리어는 깔끔한 편이에요. 엄청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가격에 맞는 인테리어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창가 좌석으로 앉았어요. 창가 쪽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청 광장이 보입니다. 이날은 뭐가 없어서 깔끔하게 잔디밭을 볼 수 있었어요. 시청 광장이 넓기도 하고 앞이 시청이라 놀기도 좋지만 여기 데모하기도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들 여기서 데모들을 자주 합니다. 데모를 하는 날이면은 데모 뷰가 되겠죠. 그 데모하는 날 플라자를 오려면 교통이 상당히 곤란해져서 이 시간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져요. 시청 쪽이 교통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런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메뉴판입니다. 이거는 사진만 넣겠습니다. 주류는 맥주랑 와인이 있고 탄산음료가 무료가 아니라 콜라는 따로 주문을 했어요. 탄산에 좀 인색한 뷔페네요. 이제 음식을 하기 전에 내부를 잠깐 그려보면은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회 종류가 있는 곳이고 왼쪽 윗부분이 그릴 섹션, 그리고 그 옆부분에 중식이 있고 대게는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음식입니다. 회랑 일식 섹션. 멍게가 있어요. 이날 멍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연어랑 호미너는 그냥 있는 거고 참치도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싶었어요. 옆에는 기본 사이즈가 클 것 같은 문어랑 후토마키가 있습니다. 스시는 네 종류, 농어랑 도미 그리고 연어랑 참치. 스시에는 도미가 있는데 회 쪽에도 놔두면 좋을 텐데 회 쪽에는 홍민어고 이쪽에만 도미가 있어요. 멍게는 좋았어요. 이거는 저도 이날 많이 먹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상태가 좋았네요. 간장도 좋고 초장도 좋고 번갈아 가면서 찍어 먹었습니다. 참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뱃살 쪽이 아니라 기름기는 좀 적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은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뱃살보다는 기름기 적은 부분을 선호하긴 하지만 원가는 뱃살이 더 높긴 하니까요. 스시나 회는 뷔페에서는 여기처럼 많이 미리 썰어두는 것보다는 좀만 썰어두거나 말씀드리면은 썰어주시는 게 회가 약간 덜 말라서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잘 되는 곳이 신라랑 조선 그리고 롯데가 좀 잘하는 편입니다. 플라자는 셰프님이 두 분이나 계셔서 그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초밥들은 적당했어요. 재료들이 비싼 것들은 없지만 흰살들도 괜찮았고 홍민어 회보다는 초밥에 있는 도미 쪽이 괜찮은 부분이 있기도 하죠. 이제 회는 끝났고 회 옆에 있는 아롱사태 된장조림. 비주얼은 뭔가 싶은 음식인데 아롱사태가 부드럽고 된장이 잘 어울려서 이거 은근 괜찮았어요. 옆에 있는 오코노미야끼랑 백합국 그리고 참치 육회랑 새조개 초회. 참치는 안 먹어봤고 새조개 초회는 저게 그릇마다 그 새조개가 아주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조개 많이 드시려면은 여러 개 가져와서 드셔야 됩니다. 이제 고기랑 그릴류들. 여기도 메인이죠. 바베큐 제대로 맛있어요. 단지 이런 뷔페 스타일에서는 저는 시간 오래 걸려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초반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기가 약간 굳죠. 그래서 아쉬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호주산 안심이랑 양갈비. 양갈비 같은 경우는 부위가 프렌치렉도 있고 숄더렉도 섞여 있어요. 장어구이도 좋죠. 옆에는 알 수 없는 소고기 카사노바가 있고 다른 곳에 없는 게 이런 게 나오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거는 고기가 좀 딱딱합니다. 라자냐 있고 메로구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쭈꾸미가 있어서 반가웠는데 아쉽게도 얘네들은 약간 짰어요. 옆에는 라따뚜이랑 닭다리 그리고 양념한 훈제오리랑 피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피자는 제가 안 먹어봤어요. 그릴류 쪽에 이탈리안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옆에가 즉석 음식 섹션인데 그 즉석 쪽에 파스타도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접시에는 LA 갈비가 있어요. 이건 또 그릴류 쪽에 있지는 않고 그 뒤쪽에 한식 섹션에 있어요. LA 갈비는 한식이 맞기는 하죠. 바베큐들은 폭잡 소스 찍어 먹으면 폭잡 맛에 먹게 되고 그냥 소금 찍어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소금 찍어 먹어서 맛있으려면은 초반에 기름기가 굳기 전에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심은 적당한 안심이고 LA 갈비는 소스가 약간 짭니다. 이게 맛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은근하게 느껴지는 그 단맛이 아니고 좀 간이 강한 편이라 저는 잘 안 맞아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LA 갈비가 그릴 코너에서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구워주는 게 아니고요. 그 한식 코너에서 한 방에 잔뜩 구워져서 쌓아져서 있으니까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소고기 카사노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딱딱하고 메르구이야 잘 구워져서 겉은 약간 탄 듯한데 단맛이 있는 소스가 잘 발려져 있고 안쪽은 촉촉해서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이제 찜류들 시즌에 맞춰 나온 듯한 꽃게. 이 퀄리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옆에 있는 거는 새우고 이거는 버섯탕? 저거 그릇이 많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대게. 자숙대게라는 거는 다른 곳들이랑 같아요. 그런데 온도를 따뜻하게 맞춰드리려고 찜기에다가 넣어놔서 이런 부분은 괜찮죠. 대게는 뜨거운 게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단지 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수분이 너무 과하게 증발해서 약간 짠맛이 강해지고 퍽퍽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게 손질하시는 분이 상당히 고수이신 것 같아요. 다른 곳들에서는 대게를 빼다가 살이 이제 끊겨서 안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상당히 다 잘 뽑히는 편입니다. 이날 같이 갔었던 친구랑 둘이서 대게다리를 꽤 많이 뽑았는데 그 도중에 잘려서 곤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뽑혀 나와서 약간 쾌감도 있고 좋았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자 옆에 있는 즉석 코너예요. 쌀국수랑 홍콩국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파스타도 두 종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날은 안 먹어봤었네요. 옆에 있는 재료들을 적당히 담아다가 셰프님한테 드리면은 쌀국수나 홍콩국수를 만들어 주십니다. 중식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저 사천식 관자도 좋고 볶음밥도 괜찮고 플라자 호텔에 도원이라는 중식당이 있어요. 중식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뷔페 중식도 상당히 기본기가 탄탄한 느낌입니다. 동파육도 부들부들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칠리새우나 유린기도 좀 무난해요. 얘들은 튀김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눅눅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뷔페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는 없긴 하죠. 베이징 덕은 통에 담아두고 미리 말아놨습니다. 껍데기가 너무 적게 들어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 정도예요. 이게 사천식 관자를 튀겨서 볶아둔 건데 사천식이라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 관자 자체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씹는 느낌도 좋고 단맛도 적당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고기 마라, 이거는 마라 때문에 취향을 타겠네요. 그런데 고기가 부드러워서 마라 좋아하시면은 얘는 추천입니다. 볶음밥은 고명도 좋고 쌀알들도 코팅이 잘 돼 있어요. 단지 뷔페에서 이 볶음밥이 맛있다고 이거를 많이 먹을 거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쉽지가 않긴 하죠. 그래서 맛있지만 저는 이거는 한 번만 먹었습니다. 게살 스프는 게살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계란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따로 게살을 추가로 넣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대게가 스팀을 많이 맞으면서 약간 탈진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게살 스프의 수분이랑 같이 먹는 것도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한식, 갈비찜이 있어요. 이거 맛있습니다. 소스도 너무 강한 편도 아니고 고기도 상당히 부드러워서 이거는 추천입니다. 떡갈비 같은 거랑 꽃게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꽃게탕이 있고 그 안쪽에 꽃게가 있어요. 저 하얀 거는 나주곰탕인데 이거는 안에 스지 같은 내용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국물만 있습니다. 얘는 LA 갈비.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LA 갈비보다는 갈비찜 소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전복 요리도 하나, 그리고 육회도 하나 있고 해파리 냉채랑 제가 좋아하는 소란 무침도 있어요. 얘들은 풀들 종류별로 있어요. 저는 이날은 먹지는 않았는데 취향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그 풀들 위에 뿌려 먹을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전복죽, 호박죽, 조개스프 3종. 얘들은 안 먹어봤는데 색은 다 좋아 보이네요. 한식은 그 갈비찜 추천입니다. LA 갈비가 약간 간이 강해서 아쉬웠는데 이거는 기본이 국물 베이스라 그런지 약간은 좀 더 마일드하고 저 갈비 뼈대에 붙어있는 그 질기지만 좋은 부위들도 적당히 부드러워져서 먹기도 좋았어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거의 다 끝나긴 했네요. 나머지들은 콜드 섹션 음식들이랑 치즈 같은 애들하고 디저트들입니다. 이 중에서 문어초회랑 하몽은 괜찮아 보이네요. 훈제 하나도 있고 가리비 무스가 있는데 이거는 안 먹어봤어요. 한 접시씩 있는 음식들이 보기도 좋고 퀄리티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 접시로 가져가기가 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잘 안 가져가는 편이긴 합니다. 치즈는 종류가 은근히 다양한 편이에요. 저는 저 목초액 바른 훈제 느낌 나는 치즈를 좋아하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옆에는 라클렛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거랑 빵은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아요. 세븐스퀘어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기도 한 게 빵인 것 같은데 뭐 빵 안 먹고 케이크 먹으면 되니까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네요. 과일은 6종, 참외랑 수박, 키위 그리고 파인애플을 까서 놔뒀고 오렌지랑 귤은 까두지 않고 그냥 진열을 해놨어요. 아래에는 딸기 주스랑 망고 주스인데 저게 함량이 좋은 건지 둘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적당한 디저트들. 아이스크림은 몇 년 전에는 여기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에서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뽑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3번에서 4번 정도 먹고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적당히 여러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커피는 아이스 커피도 무료로 가능하니까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던 플라자 호텔 세븐스퀘어.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고 느껴지는 뷔페 중에 한 곳입니다. 크게 곤란한 음식들도 별로 없는 편이고 전반적으로 맛있어요. 대게도 따뜻하고 중식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양갈비가 프렌치렉 비율이 높지 않은 거나 LA 갈비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고기류들이 약세인 것도 아니에요. 바베큐도 초반에 먹으면 괜찮고 갈비찜도 맛있습니다. 대신 음식의 가짓수는 다른 호텔 뷔페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간 적은 편이에요. 이거는 뭐 선택과 집중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뷰는 괜찮지만 전반적인 인테리어에서 오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그 2만 원 더 비싼 급들의 뷔페보다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그렇다고 너무 안 좋고 그런 거는 아니고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당한 분위기에 선택과 집중이 돼 있는 뷔페를 오고 싶을 때 오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